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보디빌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디빌딩 선수로서 이제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양, 식단 이런 것들을 이제 겪는 고충들, 뭐 예를 들면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어떤 걸 먹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소화 불량이, 그러니까 뭐 소화가 안 되거나 혹은 장이 안 좋아서 계속 설사를 한다거나 이 두 가지 보통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웬만하면 있진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 위가 장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뭘 먹고 뭐 어떻게 해도 잘 체하지 않고 소화도 잘 시키고 흡수도 잘 시키는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체질적으로 좀 위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비만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좀 살면서 내가 좀 이런 지방을 좀 많이 이렇게 유지하고 운동도 잘 안 하시고 활동량도 없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위라든지 장이 약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이어트 같은 거 들어가실 때 좀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있어도, 근데 사실 그게 소화불량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지장이 되죠.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만큼은 내 몸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끌어내야 이제 내가 원하는 뭐 이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효소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유산균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두 가지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는 효소, 유산균, 그러니까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 위에 좋은 거고, 유산균은 장에 좋은 거예요. 결국 위를 거쳐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이동해서 이제 장에서 이제 배변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와 장이 좋아야 뭐 벌크업을 하시든 다이어트를 하시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둘 다 효소랑 유산균은 필수다. 무조건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구마 닭가슴살만 먹어야 돼 라는 편견을 무조건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안 맞는 걸 억지로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바꾸셔도 되니까, 대신 흰쌀밥으로 바꾸시면 운동 수행이 더 잘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쌀밥 자체가 흡수가 빠른 만큼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서 운동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에너지를 좀 더 파워풀하게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고구마나 다도막 같은 GI 수치가 낮다, 그러니까 흡수가 속도가 낮은 이런 식품들은 아무래도 우리 몸에 이제 전달되는 그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런 걸 먹을 때는 이제 운동 끝나고의 식사 혹은 자기 전, 우리가 이제 공복 상태가 조금 길게 유지되는 상태 때 이제 타이밍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할 때 사실 고구마를 안 먹어요. 저는 진짜 쌀밥으로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 별명이 백미남이에요. 백미남. 쌀밥만 먹는다고 해서 백미남인데, 흰쌀밥을 먹었을 때 가장 운동했을 때 컨디션이 좋았고, 다이어트 속도라든지 몸 나오는 속도가 제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딱 맞아서 저는 이제 항상 흰쌀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니까 선수들로 기준을 했었을 때 막 소화불량 때문에 선수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의 사례는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아요. 부상,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뭐 근육 파열, 인대, 뼈 이런 데가 다쳐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은 많은데, 소화기관 쪽에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듯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아까 말한 식재료를 변경을 하든가, 나한테 맞는 식재료를 찾거나 아니면 효소나 유산균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보통 다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마 일반인 분들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이게 자기가 먹어보면 알아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쌀밥을 먹었을 때와 아니면 고구마를 먹었을 때, 그냥 편하게 큰 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흡수가 빠른 것과 흡수가 느린 것, 대표적인 쌀밥과 고구마를 내가 뭐 한 일주일 정도만 먹어보세요. 배변 활동에도 이상 없고, 뭐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뭐 막혀있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뭐 당연히 그거는 무난하게 잘 맞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다음은 고구마를 내가 한 일주일 먹어보겠어 하고 또 먹어봤는데, 뭐 그래도 뭐 똑같아. 그냥 뭐 쌀밥이랑 뭐 다를 거 없이, 대신 조금 소화가 느린 건 사실이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히 쌀밥보다는 소화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 식품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라, 고구마가 쌀밥에 비해서 수분기가 거의 없어요. 퍽퍽한 것들만 먹으면 아무래도 변 볼 때 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변비 걸린 것처럼, 아니면 뭐 소화가 좀 더부룩하거나 뭐가 여기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다수 안 맞는 사람은 한 5명 중에 1명꼴? 웬만하면 다 잘 맞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건강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부상이죠. 외적인 거는 뭐 근육, 뼈, 인대, 힘줄 보통 이런 네 군데에서 좀 이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해 사실 스트레칭과 자가근막 이완 이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이제 사실 운동 들어갈 때 그 스트레칭이나 자가근막 이완 하는 시간이 너무 귀찮고 아까워해요.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점점 1살, 2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게 이제 몸으로 데미지가 느껴져요. 결국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저희 고무줄이죠, 고무줄. 고무줄이랑 근육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근육도 탄성이 있어야 돼요. 부드럽게 늘어나고 부드럽게 줄어들어야 수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운동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근육 자체가 탄성이 없어져 버려요. 탄성이 있는 사람들보다 가동 범위를 다 못 쓰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다 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게 다 못 쓰게 되고 당연히 근육이 유연해야 되는데 근육이 딱딱해져 버리면 내가 중량 훈련 같은 걸 할 때 이완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근육이 찢어져야 되는데 딱딱한 찢어지면 근육이 탁한 핀트가 나가면서 이제 근육 파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선도가 끊어지면서. 이런 외적인 것들은 그런 스트레칭과 자가근막 이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관리를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전, 운동 후, 자기 전, 그러니까 하루에 4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외적으로 갖춰주시고 그 다음 이제 내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장기죠. 장기. 우리 몸의 간, 신장 가장 이제 보디빌더 선수로서 그러니까 헬창 기준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운동도 더 많이, 운동량도 많고 단백질 섭취량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간이랑 신장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어요. 거의 뭐 모든 걸 분해하는 역할을 다 간에서 이루어져요. 지금 신장이랑 심장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아지는 이런 좀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심장이 펌프질을 해줘야 그만큼의 혈액 방출량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심장에 대한 이 방출력도 되게 좋아야 되고 반대로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뇨라고 또 많이 하는데 소변을 보다가 보면 이제 변기통을 보면 거품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꼭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백뇨가 결국 이제 신장에서도 아마 무리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품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신장 관리도 되게 중요해야 되고 관리도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영양제를 또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우르사 제품과 이제 고덱스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그게 제일 좋고 신장이 내가 그래도 관리를 잘하고 싶으면 물을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화장실 가는 소변량을 저는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갈 때는 한 27번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잠을 못 자요. 무슨 10분에 한 번씩 오줌이 마려워서 그렇게 물을 많이 먹어줘야 또 신장에서 그만큼 또 잘 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신장 관리도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선수는 운동만 해야 돼요. 정말 일과 자체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 국가대표 우리 뭐 태릉 선수촌 가면 그들의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오전 운동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운동하고 저녁 먹고 잠자고 이게 일과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 휴식도 취하고 그러니까 휴식도 가져갈 수 있고 영양도 가져갈 수 있고 운동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중요하잖아요. 이 세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디빌더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고 또 올림픽에도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환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릉 선수촌 같은 그런 국가대표가 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대표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지금 보디빌딩에서 세계 최고의 대회 올림피아라는 대회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사비로 가고 그냥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매니아층 분들만 그냥 응원해주시고 하는 거지 진짜 일반인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올림피아가 뭐고 IFBB 프로가 뭐고 뭐 피지컬하는 종목이 뭐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결국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럼 언제 쉬어? 그럼 또 그 시간에 쪼개서 언제 운동해? 그럼 또 언제 먹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 거예요. 결국 그런 영양 섭취 타이밍 그리고 휴식 이런 것들도 같이 잘 해줘야 저는 좀 더 그 시너지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몸을 잘 이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영양휴식이 아마 제일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양휴식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참고를 해주셔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